네, 국내외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따로 뽑아볼 텐데요. 오늘 모닝 스탠바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미국 증시가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강보합권이지만 3대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 지났고요. 이제는 PC로 딱 마무리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이번 주 초반보다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나아지는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기술주들이 간혹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 전반적으로 시장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 이번 주 초반부터 많은 분들께서 생각해 주셨던 경제 지표가 하나씩 소화가 되면서도 하방을 좀 견고하게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뉴욕 시장을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큰데요. 이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할 때는 다우 지수가 살짝 밀리고, 만약에 이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 다우 지수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긍정적인 말씀을 못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도 가치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다우 지수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살아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DP나 실업급여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앵커님이랑 기자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추이는 제가 뒤에서 살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 이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 기자분들께서 이 경제지표를 보고 경착륙이나 연착륙의 단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경제지표랑 통화정책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 경제가 비이상적으로 타올랐을 때나 경제가 비이상적으로 차가워졌을 때 이런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때 나오는 단어들이 경착륙과 연착륙입니다. 사실 경착륙은 다소 부정적인 단어고요. 다들 연착륙을 좋아하죠. 이 경기가 고성장이나 급격한 침체기에서 어떤 단기적인 강한 충격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안정기로 접어드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처음을 하기로 한 게 올해 3월인데 올해 9월까지도 갈팡질팡 한다는 것은 좀 공격적으로 말하면 침체가 한 6개월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저명한 경제학자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이렇게 먹기 살기 힘든데? 라는 생각을 드는 것 자체로도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심 방지를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전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까먹을 분을 대통령을 또 만들 것이냐, 혹은 거의 독재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분이 당선이 되면은 미국과의 교역이 다른 나라들이 끊어질 것이다. 정말 팽팽한 대립전을 하고 있고, 오늘 밤에 있을 PC랑 기대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예상치가 전월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게 발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예상치대로 나와버리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PC는 전월에도 2.8%, 만약에 오늘도 2.8%가 나온다고 한다면 유지가 된 거죠. 근데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2점대 초반으로 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금 예상치가 3.3%가 나오고 있는데, 이 3.3%가 그대로 나올 경우에는 물가가 안 잡힌다.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앞으로 물가가 안 잡힐 것 같다. 이런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려던 비둘기파적 연준 위원들의 어깨가 좁아질 것이고, 카리카스 위원 같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의 어깨가 넓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한간에는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대선이나 어떤
선거를 앞두고 약간 민생을 달래기 위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11월이나 12월에 한번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거든요. 근데 한간에 몇몇 분들이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1회 인하를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기준금리 1회 인하를 할 수도 있고 12월 때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뷰가 맞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공격적인 투자 포인트보다는 보수적인 투자 포인트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놔둬놓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격적 시장이 안 움직이면 오히려 그걸로 하반 베팅을 해서 해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오면 내가 지금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는 수익을 가져가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섹터별 성장주 얼마, 가치주 얼마, 현금 얼마, 혹시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나왔을 때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뭐 인버스 ETF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남겨두시고 오늘 있을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오늘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보면은 코스피, IT,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섹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뭐 드릴지는 너무 뻔해 보입니다. 네, 자 간밤에 또 마이크론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서의 움직임은 또 견조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브리핑 할 때 수급 동향을 봐야 되는 게 뉴욕 시장은 수급 동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 몰라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어제 이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저는 사실 뭐 어떤 기업을 실망했다, 뭐 어떤 기업이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반도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실적치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하나하나 잡아볼게요. 일단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약세를 보여줬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고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았어요. 그럼 그 시장에서 상승했던 섹터는 무엇이냐? 전기전자랑 운수장비랑 금융이었습니다. 그럼 전기전자에 무엇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전력 설비도 있을 수 있고요. 2차 전지 완성 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 설비를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보합적인 수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완성 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였습니다. 근데 어제 코스피 전기전자에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같겠구나.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엔비디아보다 잘한 거. 엔비디아보다 잘하는 건 딱히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마이크론보다 잘하는 건 있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어제 사실 마이크론이 시간에 마이너스 7% 빠지면서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겠지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잘 보셨겠죠. 뭐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 안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증가 수치를 발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 전망치를 상회하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하는 걸 봤더니 분기 실적은 5개 분기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5개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15에서 2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감산 이후에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니까 올해 1월에 발표한 실적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약 3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50달러에서 150달러 갔죠. 그러면서 실적은 30% 상회했는데
주가는 200% 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실이 된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주총회 관련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 뭐 액면 분할 이슈도 있을 텐데 저는 마이너스 15% 하락한 것이 우리 엔비디아를 매수하신 분들께는 스트레스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의 5년치, 10년치 데이터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통상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도 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분할 매수. 내가 만약에 엔비디아 비중이 20%가 넘는다 라고 하시면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시고, 내가 엔비디아 비중이 5에서 10%밖에 안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보시고 분할 매수하실 준비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약간 시간적 여유죠. 삼성전자를 저는 오늘 사서 내일 바로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마이크론이 HBM 매출 비중이 5%가 안 되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아니면 이 엔비디아는 HBM을 맡길 곳이 없어요. HBM을 맡길 곳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에 실망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 이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캐파를 봤을 때는 투자분들 생각보다 조금 퀄테스트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여유롭게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시간 조금 걸릴지언정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는 자명한 사실이다. 시간은 삼성전자의 편이다. 이런 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관심주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말씀드리고요. 분할 매수하시면 언제든지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낸드 플래시 장비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무래도 반도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좀 할애를 해주시네요. 자,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핵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현대차랑 운수장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만큼이나, 만큼은 아니죠. 운수장비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여기다 라고 판단됩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항상 반도체 담은 요즘은 완성차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과연 이 현대차랑 기아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퍼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강달러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세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업종포가 7.89, 업종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퍼가 4점대, 5점대였죠? 4점대, 5점대였는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6점대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강달러 기조가 죽지 않는 이상은 현대차랑 기아의 실적 우상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호실적 전망에다가 자사주 매입을 이미 공시를 했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등도 공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N가이드에서 발표하는 현대차랑 기아의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3개월 전에 3조 8,600억에서 4조 370억 원으로 2천억 원가량 실적 전망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절대적인 판매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증가폭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 유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폭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아의 그 EV3도 약간 실망감을 줬는데 약간 합격점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급형 전기차인 캐스퍼 EV를 공개를 했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퍼 EV의 흥행 기조를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EV3가
3주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3주 전에 출시를 하고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흥행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사전 판매 추이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출시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이 사전 예약률이 1만 대를 돌파하면서 합격점을 좀 도달할 것 같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재훈 현대차 사장께서도 전기차 캐즘 반전기를 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차를 일단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를 말씀드리고 자동차 부품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성우 하이텍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저는 음봉에 사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이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음봉 나올 때 사셔라, 이게 정말 안정적인데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일단 사야 됩니다. 일단 산 다음에 변동성이 크니까 추가 매수를 음봉이 나올 때 사는 거죠. 근데 현대차랑 기아는 솔직히 분할 매수를 잘 못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요. 배당 챙겨주고요. 앞으로 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나의 이 주주 가치 올려줄 겁니다. 단 하나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 이내에 리스크 관리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놓고 수익이면 그냥 홀딩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났습니다.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5%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5% 아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마이너스 5%로 만든다고 한다면 분기 배당도 가져가시고 자사주 소각도 가져가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로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에서는 현대차와 성우하이텍 완성차 쪽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 가치는 합격을 했는데 수급은 아직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어제 정규장 끝나고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되는데 나는 손절을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5장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장비 관련 종목이면서 ESS 관련 종목인데요. 한미 청정 에너지 협력 확대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그 다음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력설비랑 ESS까지도 우리나라랑 미국 간의 뜬뜬한 관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프라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 관련으로 전력설비가 올라갈 텐데 전력설비는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력설비랑 전선은 조금 공략하기 좀 부담돼 보이는데 이러시면 이제 투자 인사이트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저장 장치 대장주는 당연히 서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미국에다가 ESS 공장을 착공한다라고 했으니까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서진 시스템을 누가 투자를 했는지 보니까 오스틴 임플란트 전 회장인 최규혁 전 회장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에쿼티 파트너스 블록딜 뉴스는 5월 28일에 선반영이 됐고 통신장비 사업 부분은 다소 부진하지만 ESS 성장률이 그를 웃돈다는 투자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진 시스템은 오늘 전거래 시간에서 3.2%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크게 갭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랑 유사하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크론 쪽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전략도 알려드렸고, 국내에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된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와 관련된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장비주들까지 보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차, 성우하이텍, 그리고 HL만도와 ASL, 화신 이런 종목들을 보자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서진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 짚어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시장의 판단과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신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